기이한 삼각관계. 그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뉴오더의 비자르 러브 트라이앵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그녀와 함께 도쿄에서 뉴오더의 공연을 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특별한 사연이 있다. 그렇지만 정말 특별한 건 아니다. 모든 사랑이 그렇듯 모든 관계가 그렇듯 적당히 통속적이고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자르 러브 트라이앵글을 듣는 건 거의 15년 만이다. 15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다고 15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노래를 듣는 건 유치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의 사치는 용서하자. 아쉽게도 간만에 듣는 음악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어릴 때 그렇게 좋아하던 밴드의 노래인데 도입부에 잠깐 흥이 나고 곧 지루해졌다. 이 노래가 신스팝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물론 대부분의 신스팝은 지루하다. 하지만 어떤 장르든 그것의 90%는 지루하다. 문제는 훨씬 근본적인 곳에 있었다. 이제 나는 어떤 음악도 1분 이상 듣는 게 괴롭다. 너 늙었네. 애플 뮤직의 100여 개의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김정현이 말했다. 음악의 흥미를 잃는 것. 그게 바로 돌이킬 수 없는 노화의 징조지. 말 참 이쁘게 한다. 나는 김정현에게 말했다. 정현은 그래서 그녀를 만나러 갈 거냐고 물었다. 대학 동창인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통통했어. 그렇지. 나는 그런 건 기억 못한다. 손가락이 통통하다니. 정말 무례한 기억이다. 난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김정현이 말했다. 그녀를 만날 것이다. 나는 정현에게 말했다.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냥 보자니까 본다. 그게 다다. 우리 정말 좋았는데, 그렇지? 합정의 야키토리 집에 자리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불친절한 사장과 점원이 기가 차게 마시는 꼬치를 주는 곳이었다. 우리는 하이볼과 네기마, 모모니쿠, 데바사키, 세나카 등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어? 그때 진짜 순수하고 좋았는데. 그녀가 다시 말했다. 15년 만에 다시 본 그녀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다. 그땐 너무 가난했지. 이런 맛집은 올 생각도 못했잖아.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긍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수제버거 2개 먹을 돈도 없어서 하나 시켜서 반으로 나눠 먹었어. 기억 안 나? 그래도 순수했는데 돈이 없어도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어. 나는 그때 콜라가 너무 모자랐다고 리필이 안 되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른다고 말하려다가 말았다. 지금은 그냥 2잔, 3잔 시키고 싶은 만큼 시켜서 먹는다. 그렇지만 이젠 그렇게 여러 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고 싶은 건 그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의미가ない. 내가 말했다. 응? 뭐라고? 아니야.
내가 아는 유일한 일본어 문장이야. 그냥 야키도리집 오니까 생각이 나서. 우리는 하이볼을 마시며 닭꼬치를 먹었다. 닭꼬치는 순식간에 줄어들었다. 나는 가와와 스쿠네를 주문했다. 다음 주에 결혼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인연을 사귀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신혼여행은 이탈리아로 간다고 했다. 베니스, 피렌체, 밀라노. 뻔한 코스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혼 직전에 과거의 연인을 만나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종의 전통인가? 식전 행사 같은 건가? 결혼한 내 친구들도 그랬을까?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축하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와를 꼬치에서 빼내 내게 건넸다. 껍질은 별로 안 좋아해. 너무 느끼해 보인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잠자코 그녀의 손가락을 보았다. 김정현 말대로 몸의 다른 부위와 사뭇 다른 통통한 손가락이었다. 과거에 그녀의 손가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떠올리려고 했지만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매력이었을까? 단점이었을까? 도쿄에서 같이 공연 봤던 거 기억나? 그녀가 말했다. 없는 돈 모아서 같이 공연을 보러 갔다고. 넌 그때 멋낸다고 친구한테 재킷을 빌려 입고 왔지. 그게 정말 잘 어울려서 화소도 낮은 구식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엄청 찍었었다고 그녀가 말했다. 신주쿠에서 찍은 사진 기억나?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녀가 닭완자를 풀어진 온센 타마고에 찍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가 닭완자를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너 바람 피워서 헤어졌던 건 기억 안 나? 내가 말했다. 어? 그녀가 반문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 재킷을 빌려준 친구와 나를 동시에 만났던 거 기억 안 나는지 되물었다. 지난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악감정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번 좋았다고 되새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지해 있었다. 나는 그녀가 먹다만 닭완자를 달걀 종지에서 빼냈다. 내가 그랬어? 나는 우리가 헤어지고 난 뒤에 그 친구랑 만났다고 기억하고 있었어.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정확히는 그 친구와 그녀가 몰래 만남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나에게 들켰으며 우리는 심하게 싸웠다. 나는 어리석게도 나에게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고까지 했지만 그녀는 떠났다. 이것이 정확한 기억이다. 그녀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긴 기억하고 있다면 그때 이야기를 계속할 리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김정현이 물었다.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이틀 전의 일이다. 15년에 걸친 악연의 종지부를 찍은 거야? 김정현이 말했다. 악연? 나는 악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당신은 힘들었지만 우리들에겐 다들 그랬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하다. 재킷을 안 돌려줬어? 뭐? 그거 비싼 건데 내가 했어.
그걸 어떻게 입냐? 너 거지야? 정연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난 그 재킷을 이후 10년은 더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비자르 러브 트라이앵글은 더 이상 듣지 않았고 친구와 그녀를 모두 만나지 않았지만 재킷은 계속 입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거든, 그 옷이. 김정현은 나를 변태보듯 쳐다봤다. 친구의 재킷은 리바이스 빈티지 가죽 재킷이었다. 자연스럽게 태닝된 짙은 갈색 재킷으로 항공 점퍼 느낌이 조금 났고 입기에 따라 펄프 픽션의 브루스 윌리스처럼 보일 수도 있고 스타이즈본의 브래들리 쿠퍼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다. 그녀에게 하지 않은 말이 있다. 그녀와 내가 헤어지고 1년쯤 지난 뒤였나.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재킷을 돌려달라고. 친구는 그 재킷이 기무라 타쿠야가 나리타 공항에서 입었던 것과 같은 모델이라고 말하며 이젠 구할 수도 없는 옷이라고 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 옷은 내가 더 잘 어울려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말았다. 그녀와 여전히 만나고 있는지도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재킷을 돌려주지 않은 게 일종의 복수였을까? 그건 아니다. 그때쯤엔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감정은 무뎌져 흐물흐물해져 있었다. 재킷이 그렇게 중요해? 이미 떠난 것에는 미련을 두지 마. 어쨌든 나는 그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우리는 2잔의 하이볼을 마셨고 달게 거의 모든 부위를 먹었다. 15년 뒤에 다시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웃기진 않았다. 과거는 아름답지만 되돌릴 수 없다. 음악도 재킷도 이젠 내게 어울리지 않으니까.